여러분은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를 말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마음이 진짜 나일까? 오늘은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화려한 문명의 도시 아테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 거친 바람이 부는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 출신이었지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야만인이 아니라 현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나카르시스입니다. 거친 털가죽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맑은 눈을 가졌던 남자.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2600년 전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어느 날 아테네의 최고지성인이라 불리던 솔론의 집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옷차림은 투박했고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카르시스였지요. 그는 문을 두드리며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왔소. 솔론의 지혜를 듣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왔다고 전해주시오. 당대 최고의 정치가이자 입법가였던 솔론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야만인이 친구를 청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겠지요. 솔론은 하인을 시켜 이렇게 전했습니다. 친구는 집에서나 사귀는 것이라고 전해라. 먼 곳까지 와서 친구를 찾지 말고 고향에 가서 알아보라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나카르시스는 태연하게 다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론 당신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당신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면 되겠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솔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본질을 보지 못한 자신을 꼬집는 한마디였기 때문이지요. 솔론은 즉시 문을 열고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신분과 국경을 초월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으로 만나는 것임을 보여준 일화이지요. 아테네에 머물게 된 아나카르시스는 이방인의 눈으로 문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세련됐다고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연회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으로 점잖게 시작하더군요. 서로 건강을 빌어주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은 커지고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나중에는 큰 사발에 술을 부어 마시며 싸우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모습을 본 아나카르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처음에는 작은 잔으로 마시더니 배가 부른 다음에는 큰 잔으로 마시는구나. 그리고는 혀를 차며 명언을 남겼습니다. 포도나무는 3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잔은 건강의 열매요. 두 번째 잔은 쾌락의 열매다. 하지만 세 번째 잔은 방탕과 광기의 열매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던가요?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인데 우리는 종종 그 선을 넘고 맙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몸을 망치기도 하고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취미가 집착이 되기도 하지요. 아나카르시스는 이미 수천 년 전의 절제의 미덕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정치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테네의 미네는 시민들이 모여 나라시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연단에 올라 열변을 토했지요. 하지만 정작 투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아나카르시스는 솔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현명한 사람들이 힘들게 토론을 하는데 왜 결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립니까? 전문가의 식견보다 대중의 선동이나 감정에 앞서는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묘하게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는 겉만 번지르르한 법치주의도 비판했습니다. 법이란 거미줄과 같아서 약한 자는 걸려들지만 힘센 자는 뚫고 지나간다. 힘없는 서민들만 법을 지키느라 애쓰고 권력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지요. 야만인이라 불리던 그가 문명인이라 자부하는 그들에게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 경기장은 또 어땠을까요?
그리스인들은 올림픽을 열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나카르시스의 눈에는 그저 기이한 행동으로 보였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기름을 바르고 열심히 몸을 닦고 체력을 기르더니 그 힘으로 서로를 때리고 넘어뜨리는구나. 고생해서 얻은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과연 문명인가?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기르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얻은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과시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나카르시스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는 되물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사람들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질문자가 머뭇거리자 그가 답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배 널빤지 한 장 차이로 죽음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 그들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배의 나무 판자 두께는 기껏해야 손가락 4마디 정도입니다. 그 얇은 판자 하나가 바다와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요. 그것이 깨지면 바로 죽음입니다. 아나카르시스는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위태롭고 더섭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사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 4마디 거리만큼 아주 가까이에 말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스키타이 출신이었지만 아테네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어를 잘 구사했다고 합니다. 말을 화려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만 군더더기 없이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는 스키타이식으로 말한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는 솔직하고 거침없이 핵심을 찌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들 하지요. 아나카르시스처럼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아테네에서 지혜를 나누던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배운 문명과 지혜를 동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향 스키타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오랜 관습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카르시스는 숲속에서 그리스의 어머니 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기원했습니다. 부디 내 고향 사람들도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 모습은 동족들의 눈에 그저 외국의 귀신을 섬기는 배신자로 비쳤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 사람은 그의 친형이자 스키타이의 왕이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에서 지혜 덕분에 안전하게 살았지만 고향에서는 그 지혜 때문에 죽는구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선구자의 쓸쓸한 톡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려는 고집이 진정한 야만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말들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나카르시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아테네 한복판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했지요. 술과 쾌락을 경계했고 권력의 허무함을 비웃었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고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나카르시스처럼 옷의 껍데기를 벗어던져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안의 중심을 잡고 본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밤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둘러싼 널빤지 한 장의 두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얇은 경계 위에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며 말이지요. 여러분의 남은 항해가 아나카르시스의 지혜처럼 맑고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